누군가 당신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는 그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의 미움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하고 불안하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멀쩡한 당신에게 그 쓰레기를 집어던지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아주 처절하고 찌질한 자기 방어 기제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취리히 대학 연구팀이 성인 1200명을 4년간 추적한 결과 이유 없이 타인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87%가 자존감 하위 20%에 속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병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유독 나한테만 말을 짧게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나랑 눈이 마주치면 표정이 싸해집니다. 단톡방에서 내가 말하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하면 크크크가 쏟아지죠. 이럴 때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입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있나? 밤에 누워서 지난 대화를 하나하나 되감기하며 내 잘못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책은 멈추지 않아요. 혹시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신의 뇌가 걸어놓은 함정입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자기 탓을 먼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시 시대에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신호를 감지하면 뇌는 즉각적으로 생존 모드에 돌입하면서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해 이렇게 다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그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 안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머릿속부터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는 남이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만 받으면 마치 감사를 받는 공무원처럼 내 과거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할까요? 이건 뇌과학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뇌의 기본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뇌에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자기 반성 모드가 내장되어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면 자동으로 카메라 앱이 켜지는 것처럼 외부에서 위협 신호가 들어오면 뇌는 자동으로 렌즈를 나 자신에게 돌립니다. 문제는 이 렌즈가 확대경이라는 겁니다. 잊지도 않은 흠집을 찾아내고 멀쩡한 행동을 실수로 둔갑시킵니다. 3일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요.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이 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업무 집중력이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단일, 초의 에너지도 쓰지 않았는데 나는 하루 2시간을 바칩니다. 이게 공정한 거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불공정한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사기라는 걸 아시죠? 멀쩡하게 달리는 차 앞에 고의로 뛰어든 다음 뒷목을 잡고 쓰러지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경제 상황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무고한 타인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보상을 받으려는 거죠. 당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의 심리도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그들의 자존감 통장은 이미 잔고가 바닥났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자존감을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일상에 고의로 부딪힙니다. 뒷담화를 하고 무시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요. 거봐, 내 인생이 꼬인 건 저 재수없는 사람 때문이야. 이게 바로 감정적 보험 사기입니다. 당신이 가해자가 아닌데도 당신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합의금이 뭘까요? 당신의 상처입니다. 당신의 자책입니다. 당신이 밤에 뒤척이며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괴로워하는 그 고통. 그게 그 사람이 챙겨가는 심리적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기꾼들은 대부분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지금부터 설명드릴 인간의 뇌가 가진 아주 교활한 자기 보호 장치 때문입니다. 알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림자라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림자란 내가 가장 인정하기 싫은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게으른 자신,
무능한 자신, 매력 없는 자신. 이런 모습을 거울에서 발견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끔찍하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아주 기발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내 단점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가 일을 못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의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제가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부를 잘하는 거야. 실력이 아니라 정치질이지. 보이시죠? 자기가 부족한 건 무시하고 당신의 능력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 위치를 올리는 겁니다. 자기가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잘 꾸미고 다니는 당신을 보고 허세 부린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당신을 보고 얕은 사람이라 아무한테나 웃음을 뿌린다 라고 평가합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분석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당신에게 퍼붓는 그 욕은 사실 그 사람이 새벽에 혼자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쓰는 반성문을 당신 얼굴에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밤부터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하필 나일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왜 그 사람은 유독 나를 타깃으로 삼은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인간의 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편도체라는 아몬드 크기의 기관을 알아야 합니다. 편도체는 쉽게 말해서 뇌의 위험 감지기예요. 원시시대의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뱀이다, 도망쳐, 이렇게 알람을 울리던 기관이죠. 문제는 이 편도체가 21세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편도체가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뱀이 아닙니다. 내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직장에서 모두가 눈치를 보고 상사 비위를 맞추는데 혼자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행을 따라가는데 혼자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불평은 하면서도 현실에 순응하는데 혼자 진짜로 퇴사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편도체가 약한 사람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고음이 울립니다. 저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위험하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위험이라는 감정의 정체가 뭘까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 방식에 대한 위협입니다. 나는 눈치를 보면서 참고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안 참고도 잘 살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건 뭐가 되는 거지? 이 질문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그 사람의 자아는 붕괴 위기에 처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잘난 척하는 거야. 까칠한 거야. 이렇게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여서 자기 세계관을 지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자유로움이 그 사람의 뇌에게는 내 인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증거로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당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기답게 살고 있어서 미움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혼자서는 당신을 미워할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리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서는 자기 판단에 확신이 없으니까요. 사회심리학에서 이걸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솔로몬 아쉬의 동조 실험이에요. 실험 참여자에게 선분 3개를 보여주고 기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고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정답이 뻔한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모두 연구자가 심어놓은 배우들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여자의 75%가 적어도 한 번은 배우들의 틀린 답에 동조했습니다. 눈앞에 정답이 보이는데도요. 이게 바로 집단의 힘입니다. 이제 이 실험을 직장이나 학교로 옮겨 놓아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A가 B에게 말합니다. 걔 좀 그렇지 않아? B는 원래 당신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A의 말을 듣는 순간 B의 머릿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그런가? 나도 뭔가 좀 불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건 B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B의 뇌 안에 소속감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단단한 주관이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같이 욕하는 것만큼 빠르고 저렴하게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한 명을 따돌리면 나머지 아이들의 결속이 강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슬프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이나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나를 은근히 배제하는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그 무리의 접착제는 당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기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당신이라는 재료를 갖다 쓰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재물이 된 이유는 당신에게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무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 착한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의 논리를 건강한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장난 번역기가 있습니다. 이 번역기에 사랑해라고 입력하면 너 죽어라고 출력됩니다. 이 번역기에게 아무리 정확한 문장을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기계 자체가 고장났으니까요. 투사를 하는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동해도 그 사람의 고장난 해석 체계를 거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환됩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도와주면 잘난 척한다로 번역되고, 당신이 조용히 자기 일만 하면 나를 무시한다로 번역되고, 당신이 성과를 내면 나를 깔보려고 일부러 잘하는 거다로 번역됩니다. 이 상태에서 대화로 풀어보자는 건 고장난 번역기에 대고 제발 제대로 번역해줘라고 사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만 소모될 뿐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이겁니다.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인간관계의 대상으로 두지 마세요. 대신 심리적 결핍에 시달리는 관찰 대상으로 한 단계 격화시키세요. 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릴 때 상처받는 대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지금 또 불안 버튼이 눌렸구나. 이 시선의 전환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멘탈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미움이 다 투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한 성향 차이, 궁합이 안 맞아서 불편한 경우도 분명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의 불만을 제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라고 치부하는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일관성입니다. 성향 차이는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납니다.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회의 때만 부딪히는 건 궁합 문제예요. 하지만 회의든 점심시간이든 복도에서 마주칠 때든 항상 불쾌한 태도를 보이는 건 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내용의 구체성입니다. 성향 차이에서 오는 불만은 구체적입니다. 네가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합리적인 피드백이에요. 하지만 투사는 모호합니다. 그냥 걔가 좀 그래. 걔는 뭔가 불편해.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불쾌감만 표현하는 건 그 불쾌감의 원천이 당신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당신의 성공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성향이 다른 사람도 당신이 잘 되면 축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사를 하는 사람은 당신이 잘 되면 미묘하게 불편해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 눈빛이 웃지 않아요. 혹은 바로 그 성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덧붙입니다. 뭐 운이 좋았네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거울이니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내가 실수하면 은근히 기뻐하고 내가 잘 되면 묘하게 불편해하는 사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눈가에 미세하게 번지는 그 만족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람의 밑바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정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섀도우 복싱이라는 게 있죠. 상대 없이 혼자서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훈련입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정확히 이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당신이라는 가상의 악당을 만들어 놓고 매일 그 허상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당신이 거기에 반응하는 순간 그 허상의 실체를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명하려고 하면은 찔리니까 변명하는 거지 라고 해석하고, 화를 내면 거봐 원래 성격이 나쁜 사람이잖아 라고 해석하고, 잘해주려고 하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겠지 라고 해석합니다.
뭘 해도 고장난 번역기를 통과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반응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계속하다가 결국 자기 에너지에 지쳐 쓰러집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틸비르흐 대학의 종단 연구에서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사람들을 10년간 추적했더니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평균 60% 이상 축소되었고 직업적 성취도도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손에 쥔 뜨거운 석탄과 같습니다. 던지려고 들고 있는 동안 화상을 입는 건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그 석탄을 받지 않는 겁니다. 바닥에 떨어뜨리게 내버려 두세요. 타는 건 그 사람의 손입니다. 당신은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면 그건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뇌가 자기 내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당신을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퍼붓는 비난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참아하지 못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에 당신이 반응할수록 그 사람의 가짜 링 위에 올라가서 함께 싸워주는 꼴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누군가의 불쾌한 태도를 마주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대신 저 사람 내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라고 질문을 바꾸어 보세요. 이 한 문장의 전환만으로 여러분은 감정의 피해자에서 냉철한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관찰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의 미움은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런 사람에게 쓰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